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차 보이시죠? 제네시스의 GV70입니다. 드디어 오늘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가격표도 오늘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촬영하러 나오는 바람에 가격표를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달릴 수도 있는 잘못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막이나 부연 설명으로 추가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네시스 GV70부터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인데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새빨간색이 적용이 됐고, 파워트레인은 3.5L 터보 최상위 트림입니다. 최상위 트림에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이 됐고, 또 스포츠 패키지까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최상위, 제일 비싼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네시스가 많이 선보였던 그 두 줄의 헤드램프 디자인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G70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뭐 GV80나 G80 혹은 G90하고 더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두 줄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G70는 디자인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의 로고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진 로고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됐고,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한층 더 웅장해 보이는 크레스트 그릴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크레스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롬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또 G 매트릭스라 그러죠. 요 얼기설기 설킨 듯한 메쉬 타입의 그릴이 적용이 된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보통은 헤드램프 디자인에 맞춰서 요 라인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살짝 튀어나와서 헤드램프를 덮어주는 그런 형상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건가 했었는데, 잘못된 거는 아니고 그대로 나온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로 적용이 된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요.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540R21 21인치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뭐 휠하우스를 덮어주는 요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파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잘 감싸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도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크롬의 라인과 도어를 감싸는 이런 크롬의 라인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로 시선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줬고요. 옆모습 보면은 사실 이제 조선 마칸이라고 제가 기사에 썼다가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마칸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건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쁘게 나온 디자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3열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이 작게 들어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한데, 또 없는 것보다는 더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은 크롬 라인이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뒤쪽 라인이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는데, 살짝 보면은 이게 약간 쿠페형 디자인의 SUV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이 더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만들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졌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역시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두 줄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역시 굉장히 길쭉하게 빠졌죠. 길쭉하게 빠진 덕분에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디자인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 아래쪽에 지금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누르면은 전동 트렁크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 트렁크 공간 자체는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바닥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넓은 디자인은 아닌데, 사실 GV70를 타면서 수납 공간이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SUV를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차이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살짝 보이시죠? 등받이, 뒷좌석의 등받이가 약간 각도가 다른 거, 이 말은 이제 뒷좌석 등받이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뒤쪽에 트렁크에서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는 그런 레버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은 전동 트렁크로 쏙 닫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5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까지 적용이 돼서 크레스트 그릴을 직각으로 세운 듯한 그런 배기구가 적용이 됐고, 뭐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배기구가, 그리고 디젤 모델은 배기구가 삭제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이제 LED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브레이크를 밟으면 들어오지 싶은데 LED 바가 얇게 들어가 있어서 매끄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요 각도가 뒷모습을 가장 이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되게 매끄럽게 떨어지죠. 요 라인이 매끄럽게 떨어져서 진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섹시한 궁뎅이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매끄러운 라인으로 궁뎅이가 떨어지면은 섹시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뭐 이런 부분, 뭐 전체적으로 다 타원형의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이 특징이에요. 뭐 손잡이나 스피커 부분도 타원형으로 들어갔고, 요 공조 장치가 있는 부분, 핸들 좌우로 있는 이런 부분도 다 타원형으로 들어갔고, 전체적으로는 되게 여백의 미,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이 벤트 쪽부터 해서 쭉 좌우로 길게 뻗어나가는 이 라인은 운전석을 비롯해서 뒷좌석까지 쭉 연결돼서 한 번에 이어주는 그런 디자인도 적용이 됐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이 클러스터도 약간은 3D 디자인이 들어간 듯한 느낌인데, 일단 시인성 자체는 꽤 좋습니다. 사륜구동을 선택을 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터레인 모드는 이 주행 모드를 한번 눌러주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스노우, 머드, 샌드 등 뭐 총 7가지, 일반 드라이브 모드까지 합치면은 총 7가지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자체는 뭐 G80에서 선보였던 개딱지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된 이 스티어링 휠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생체 인식 부분입니다. 이 스마트 키 2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지문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한데, 지문을 등록을 하면은 카페이라고 그러죠. 제네시스 카페이, 그 결제도 가능하고 시동도 키 없이 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진입 뮤직이에요. 별도로 서비스 가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진입 뮤직을 통해서 차에서 굉장히 높은 음질,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을 하는 원형의 이제 조그 타입 조절 부분 자리를 하고 있고, 기어 노브 역시 원형의 이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둘 다 원형이어가지고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질감 좀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뒷좌석입니다. 앞좌석은 되게 갇혀서 해놓고서 왜 외관과 뒷좌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카메라를 다 붙여놔서 그래요, 촬영을 위해서. 자, 일단은 타볼게요. 타보면은 G70 때 뒷좌석 공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걸까요?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운전석도 저의 몸에 맞춰놨고, 지금 엉덩이를 딱 붙이고 정자세로 앉아 있는데,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게 이렇게 공간이 남고요. 발 공간 자체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역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 아닌가 싶어요.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요만큼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역시 공간 만드는 거는 현대차가 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올리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선바이저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앞좌석에 이제 성풍구나 이런 쪽에서부터 이어진 쭉 긴 라인도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손잡이나 스피커 부분도 타원형으로 들어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2열 좌석, 뒷좌석 공조 장치 조절 부분인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오토 에어컨 다 자리를 하고 있어요. 뒷좌석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2개의 USB 그리고 220V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GV70를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3.5 터보 주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GV70를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이라는 특성상 시승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앞에서 실내나 외관이나 이런 설명들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급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조만간 보완을 해서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 가솔린 터보에 AWD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이 됐고, 그래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은 380마력, 최대 토크는 54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하는 그런 차예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외장 컬러도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멋들어진 빨간색, 새빨간 이 외장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실내는 약간 좀 검은색의 가죽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시선을 끌만한 그런 디자인 그리고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가상 엔진음 이것을 지금 강하게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강하게, 보통, 약하게, 그리고 아예 끄는 것까지 총 4가지 세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강하게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일단 가상음 자체는 이질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이질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질감 자체가 많이 줄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속감은 배기량 자체가 좀 넉넉하기도 하고, 거기에 터보까지 장착이 돼서 그런지 느낌 자체가 괜찮아요. 이렇게 풍부한 이 출력으로 차를 탁 튕겨준다라는 느낌이 좀 와 닿습니다. 물론 이제 G70나 이제 다른 스포츠성이 강한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하면 좀 차이가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느끼는 거로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난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한번 바꿔보고, 스포츠 모드를 하니까 요 사이드 볼스터라 그러죠. 요 옆구리를 딱 조여주는 그런 느낌이 좀 확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달려보겠다 이거죠. 본격적으로 달려볼 테니까 준비해봐,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은 G80하고 공유를 했나봐요. 약간 두툼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좀 얌전하게 운전을 하시겠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약간 좀 두꺼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드라이빙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가 좀 가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 부분은 살짝 좀 아쉽네요. 지금 공조장치 조절하는 부분이 터치인데 화면이 살짝씩 들어가요. 그래서 터치지만 내가 누르는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 방식의 터치가 아니고 그냥 정전식 터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액정 자체를 살짝씩 들어가게 눌리게 만들어서 실제로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줬습니다. 이런 거는 꽤 괜찮은 시도인 것 같아요. 클러스터도 속도계하고 엔진 회전계가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속도계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엔진 회전계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꽤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재밌는 구성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GV70에서 처음 적용이 된 건 아니고, 그동안에 스포티한 것들을 강조해온 여러 제조사들이 적용을 해온 그런 디자인인데, GV70에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엔진이 그릉그릉해요. 가상 엔진음을 켜놨다고는 해도 엔진 자체가 약간 좀 그릉그릉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와, 잠깐만. 배기음 액티브 사운드를 좀 꺼봐야겠는데?
지금 액티브 사운드를 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엔진 소리, 배기음 소리가 꽤 공격적이에요. 뭐 강렬한 팝콘 소리 이런 것까지는 안 나지만 그래도 차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통통 튑니다. 되게 재밌게 만들어놨다. 이게 가속을 할 때 웅웅 하고 튕기는 느낌,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엔진의 힘, 그리고 그거를 받쳐주는 변속기의 힘,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지 운전자가 이거를 불쾌하지 않고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이 차 지금 꽤 재밌게 느껴져요. 차 진짜 잘 만들었다. 밖에서 들어오는 진동, 소음 이런 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풍절음도 심하지 않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의 반응도 괜찮고요. 핸들링 느낌도 괜찮아요. 변속기도 엔진의 힘을 낭비하는 거 없이 그냥 고스란히 출력으로 전달해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가 풀옵션이니까 약간 가격대 옵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7천만원 정도를 잡으면은 7천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럭셔리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동안 제네시스 브랜드들이 보여준 럭셔리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분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택을 하신 분들의 뭐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럭셔리함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가속성이나 뭐 핸들링과 같은 이런 주행 성능 측면에서는 딱히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3.5 터보 4륜구동까지 적용된 이 모델을 타고 있으니까 2.5 터보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2.2 디젤 모델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요. 2.5 터보는 일단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게 될 모델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충분히 있을까, 스포티한 것들을 기대한 분들이 그 2.5 터보에서도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면은 굉장히 매끄러운 디자인이고요. 주행 성능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주행 성능이고요. 핸들링 역시 굉장히 날카롭게 핸들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4,880만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형인 2.5 터보 모델을 타셔도 상당히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3.5 터보는 분명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차의 결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타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3.5 터보는 분명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선택은 2.5 터보를 한다고 해도요. 자, 좀 시승의 특성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조만간 제대로 타볼 수 있는 기회에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추정필 기자였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남은 거리 조금 즐기면서 도로교통법은 지키고 즐기면서 가보도록 할게요.